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동창이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가까웠던 이웃이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라는 말 속에 이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대와 서운함 사이에서, 집착과 담담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오늘 그 속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죠. 63세 윤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여사님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만나 환갑이 넘도록 함께한 친구. 이름은 정숙. 두 사람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만났습니다. 아침에 시장 가서 장도 같이 보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서로 집 비밀번호도 알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 말 못할 게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불렀습니다. 야, 나 좀 힘들어. 나와. 그러면 묻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가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윤 여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점심 먹자. 미안해. 오늘 봉사 가야 돼. 다음 날 또 전화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지. 오늘도 모임 있어. 다음에. 그 다음이 한 달이 됐습니다. 윤 여사님이 섭섭했습니다. 40년 친구보다 새로 만난 사람들이 더 좋은가. 어느 날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야, 요즘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정숙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바빠. 바쁘다. 윤 여사님은 알았습니다.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구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40년 친구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되겠지. 그런데 더 이상해진 건 정숙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겁니다. 제주도 3박 4일. 윤 여사님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동네 다른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윤 여사님 안 가셨어요? 정숙이 그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다던데. 윤 여사님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한테는 바빠서 못 본다고 하더니 새 친구들이랑은 3박 4일 여행을 가다니. 전화했습니다. 야, 제주도 갔다 왔어? 응, 교회 사람들이랑.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가게 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윤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나랑 안 놀고 싶은 거야? 정숙이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 뭐가? 언니가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잖아. 나도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언니는 맨날 나만 찾으니까. 윤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잖아. 남편 욕, 자식 불평. 나도 지쳤어. 윤 여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자기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사실.
자기가 재미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럼 이제 안 만나자는 거야? 윤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덜 만나면 안 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3번씩 만나던 사이가. 윤 여사님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정숙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언니.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40년 친구가 남이 됐습니다. 윤 여사님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집착한 걸까? 아니면 정숙이가 변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정숙이는 없다는 것. 40년 동안 의지하던 그 자리가 텅 비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친구를 잃었어. 이 나이가 되면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매일 붙어 다니지 않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고 각자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40년을 함께 했으니 앞으로도 40년 함께 할 거라고. 어제 가까웠으니 오늘도 가까울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 이 말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윤 여사님이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집착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냥 외로웠던 겁니다. 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다른 걸 원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극.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하는 게 달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4가지가 있다. 은혜를 갚으러 만나는 인연, 빚을 받으러 만나는 인연, 원한을 갚으러 만나는 인연, 그리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기 위해 만나는 인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 여사님과 정숙이는 서로에게 배웠을 겁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지금 헤어졌다고 해서 그 40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인연의 모습이 바뀐 것뿐입니다. 다음은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1년에 4번 계절마다 모임을 잡았습니다. 장소도 예약하고 연락도 돌리고 회비도 걷고. 동창들이 말했습니다. 김 총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 고생 많아. 김 총무. 김 선생님은 뿌듯했습니다. 자기 덕분에 동창들이 만난다는 게. 그런데 작년 가을 모임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였습니다. 30명 중에 12명만 왔습니다.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손주 봐야 해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밖에 안 왔습니다. 올해 봄, 김 선생님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점심 12시, 호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5명만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속상했습니다.
20년 넘게 해왔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동창 8명이 등산을 간 사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 언제 갔어? 지난주. 우리끼리 갔지. 김 선생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아, 나 빼고 따로 만나는구나. 더 알아보니 그 친구들끼리 카카오톡 단톡방도 있었습니다.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김 선생님은 그 방에 없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20년 넘게 총무를 하면서 동창회를 이끌었는데 정작 자기는 그들의 작은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명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친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김 선생, 솔직, 동창회가 좀 부담스러워. 뭐가? 너무 격식 차리잖아. 호텔 잡, 정장 입고, 회비 내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김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동창들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부담이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좀 고지식해. 항상 똑같은 방식이고. 우리 의견은 안 물어보잖아. 그냥 내가 정한 대로 하라고 하고. 김 선생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김 선생님은 총무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 총무가 모임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장소도 호텔이 아니라 동네 고깃집이었습니다. 회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편하네. 이런 게 좋지.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창들은 부담스러워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요즘 동창회에 잘 안 나갑니다. 가면 어색합니다. 옛날처럼 자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총무가 필요했던 거구나. 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20년 넘게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김 선생님은 총무 일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동창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일 거야. 하지만 동창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방식을 고집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 20년 동안 총무를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거라면 담담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역할도 변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윤 여사님과 김 선생님. 두 분 모두 관계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느낀 상실감.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이 생기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40년 친구도 20년 동창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슬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친구는 영원히 내 편일 거라고. 관계는 계속 그대로일 거라고. 하지만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해 만나되 헤어질 때는 담담히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 친구를 사랑하되 친구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함께하되 함께가 영원하리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잎이 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는 계절이 있고 멀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게 아닙니다. 둘째, 상대의 변화를 존중하세요. 친구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면 응원하세요. 자기만 바라보길 원하지 마세요. 상대에게도 상대의 삶이 있습니다. 셋째,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40년 친구인데 라는 말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넷째, 다른 관계를 만드세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을 만나세요. 관계가 다양하면 한 관계가 끝나도 덜 흔들립니다. 다섯째, 헤어짐도 인연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세요. 헤어진다고 그 관계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는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니까요.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